부인이 있는 제가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남자라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시기에 나의 자존감을 채워준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신문을 펼치고 TV를 켭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지만 제 안엔 아무런 파동이 없습니다. 예전엔 숫자와 사람, 회의와 일정으로 꽉 차 있던 하루가 이젠 아무 의미 없는 반복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문득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고 혈관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한때 서류 위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손을 쥐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함께 늙어버린 기분이랄까요?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오늘 봉사 모임 나가야 하니까 점심은 알아서 챙겨요. 그 말투는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생활의 언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다녀와.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엔 적막이 가득합니다. 냉장고의 윙윙거림만이 제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더 많아졌고 얼굴에는 탄력이 없습니다. 예전엔 넥타이를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무 셔츠나 걸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젠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제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낮에는 도로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퇴직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잃은 건 자유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돌아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늘 그렇죠. 별일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정합니다. 대화는 몇 초 만에 끝나고 식탁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딘가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밤이 되면 TV 불빛만 거실을 비춥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지만 내용은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에 들곤 합니다. 이따금 젊은 시절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강단 있는 표정, 정장을 입은 어깨, 그때의 저는 분명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체력도 자신감도 열정도 사라진 채 그저 하루를 버티는 사람일 뿐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 안에서 아주 작고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은 채로 저는 또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후배 김선우의 전화를 받은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애들 모이는데 나오시죠? 오랜만에 얼굴 좀 봐요. 순간 망설였지만 괜히 안 나가면 더 초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 오랜만에 한잔하지.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야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젠 나가본다는 말조차 결심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모임 장소는 예전 단골이던 식당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웃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야, 도윤 왔다? 예전엔 제가 늘 중심에 서 있던 자리였는데 이젠 그저 구석자리에 앉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술잔이 돌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는 여행 이야기를, 누구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후배 김선우는 요즘 골프와 헬스에 빠져 있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 이게 58살 몸이에요. 아직 현역이지 않습니까? 그의 웃음이 농담 같았지만 제 안엔 이상한 찌릿함이 스쳤습니다. 저도 웃어야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형은 요즘 뭐 하세요? 누군가의 물음에 잠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냥 뭐 쉬고 있지. 그 짧은 대답의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요즘은 퇴직하고도 바쁘다니까 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다들 여전히 뭔가에 열중하며 사는데 나만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이젠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잔에 담긴 술이 제 존재 같았습니다. 투명하고 무치한.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내에게 연락할 이유도 연락 올 일도 없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제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도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후배 김선우에게 끌려 파크 골프장에 도착한 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잔디는 이슬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공이 날아가는 소리,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을 건드렸습니다. 형, 여기 오랜만에 바람 좀 쐬세요. 사람들 다 좋습니다. 선우가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모자를 눌러 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뵙죠? 오늘 가입하신 한도윤 님이시죠?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햇빛 아래서도 표정이 환했습니다. 저는 총무 최서연이에요. 처음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손끝이 제 장갑 낀 손에 닿았습니다. 순간 몸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촉감이었습니다. 채를 이렇게 주셔야 해요. 너무 힘주면 안 돼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돌려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힘을 빼야 멀리 나가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농담 같았지만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공이 툭 하고 날아가는 소리가 잔디 위에 맑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선우가 물었습니다. 형, 어때요? 오길 잘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공 치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 회원 명단을 정리하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첫날인데 자세가 안정적이시네요. 요즘 남성분들 대부분 처음엔 몸이 굳어 있던데.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제 심장은 미묘하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런가 봐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살아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살아난다. 퇴직 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소리, 잔디 냄새, 그리고 그 짧은 대화.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괜히 반가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도기를 들며 오랜만에 수염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파크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서연이 회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동은 아침이 제일 좋아요.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그날 제 스윙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공이 멀리 날아가자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오늘 완전 프로인데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 운동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서연이 물었습니다. 요즘 퇴직하신 분들 보면 다들 비슷하세요.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잃는 게 자신감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요. 일할 땐 힘들다고 불평했는데 막상 그게 없어지니까 나도 같이 사라진 기분이에요. 근데 다시 찾으면 돼요. 이렇게 나오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회복이에요.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인데 오늘은 색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정희가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어디 다니는 거예요? 운동 좀 해. 파크 골프장 있잖아. 운동이요? 당신이? 그녀의 놀란 표정에 저는 웃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늙을 것 같아서.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는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활기차진 얼굴, 밝아진 목소리, 달라진 자세.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잔디 위를 걷고 있었고 햇빛 아래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심장이 또렷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면도할 때는 수염 라인을 신경 썼고 머리카락을 정돈하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네, 한도윤. 아직 멋있어. 예전엔 그냥 흰머리를 감추려 염색을 했다면 지금은 그마저도 품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운동화를 새로 샀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에 몸이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서연이 제 옆을 스치며 웃었습니다. 새 신발이네요. 보기 좋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귀에 남았습니다. 짧은 대화였는데도 마음이 오래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향수를 뿌렸습니다. 정희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은 향수까지 뿌리네.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요즘 분위기 좀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그녀의 말이 칭찬 같으면서도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파크 골프 누구랑 하세요? 회원들 많아. 그냥 운동이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뜨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밝은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살아나요. 라는 말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몸 안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숨이 고르게 섞였습니다.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묻고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달라졌다. 정희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예전엔 늘 무겁게만 걸음을 옮기던 사람이 요즘은 아침마다 부지런히 나간다. 식탁에 앉을 때도 어깨가 펴져 있고 대답할 때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희가 웃으며 묻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이상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동안 수십 번 들었던 대사인데 오늘따라 그 말이 유난히 낯설게 들렸다. 주방 창문 너머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손에 쥔 수세미를 멈췄다. 운동을 다녀오면 남편의 얼굴에 묘한 생기가 깃든다.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구 때문일까? 생각이 스쳐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점심 무렵 거실에 남편의 운동복이 말라 있었다. 운동복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가 정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운동하러 가는데 왜 향수를? 그녀는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희는 무심히 물었다. 그 모임 사람들은 다 잘 지내요? 응, 뭐. 다들 좋지.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투가 낯설었다. 예전엔 모든 걸 털어놓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문을 다시 잠근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남편은 방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미묘한 웃음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도윤 씨, 당신 요즘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삼켰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남편의 변화가 반가워야 할 텐데 그날따라 정희는 이유 없이 불안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참 복잡한 일이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가을 햇살이 잔디 위에 고르게 내려앉고 공이 굴러가는 궤적이 눈에 선명했다.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파크 골프장엔 서연과 나만 남았다. 그녀는 명단표를 정리하며 말했다.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나는 웃었다. 서연 씨 덕분이죠. 처음엔 억지로 나왔는데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들이 그래요. 퇴직하면 시간이 생기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다 잃어버린다고.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자신감도 다 잃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근데 도윤 씨는 달라졌어요. 처음엔 몸이 무겁고 표정이 닫혀 있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웃었다. 그런가요? 사실 요즘 내 안이 좀 복잡합니다. 왜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낯설어요. 내가 다시 뭘 느낀다는 게 조금 두렵달까? 서연은 잔디 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망이든 설렘이든 그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살아있다는 증거. 네. 마음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늙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잔디가 흔들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잠시 내 시야를 스쳤다. 햇빛이 반사되어 그 옆모습이 눈부셨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오래 묵은 감정의 깨어남이었다. 서연 씨, 네, 그 말을 잊지 않을게요.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움직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요즘 내 하루는 다시 리듬을 찾았다. 아침 6시, 눈이 저절로 떠지고 세수를 할 때마다 거울 속 얼굴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피부색이 조금 밝아졌고 눈빛에 힘이 생겼다. 면도를 마치고 향수를 뿌리며 좋아, 오늘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인사했다. 파크 골프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인사가 달라졌다. 한 선배, 요즘 폼 좋으세요. 진짜 젊어지셨네. 비결이 뭐예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살아서 그래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 자신에게는 진짜였다. 서연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얼굴이 더 밝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아침 공기가 좋네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다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요즘은 이런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났다. 운동이 끝나고 나는 선우와 커피를 마셨다. 형, 진짜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요. 그래 보여? 예전엔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바뀌더라. 그 말이 스스로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진실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희가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요즘 당신 뭔가 달라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긴 한데 가끔은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뭔가를 해명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거실불을 끄고 앉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뛰었다. 그저 몸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온도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주말 파크 골프장엔 서연의 모습이 없었다. 명단표 옆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연락처가 있었지만 문자를 보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잔디 위를 걸으며 허공을 바라봤다. 햇살은 여전했는데 풍경이 이상하게 비어 보였다. 혼자서 공을 쳤다. 스윙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손끝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았다. 몸은 가벼운데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지했나? 그제야 알았다. 내가 그리워한 건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있을 때의 내 모습이었다는 걸. 운동이 끝나고 벤치에 앉았다. 선우가 다가와 물었다. 형, 오늘은 컨디션 별로네. 그냥 그런 날도 있지. 대답하며 웃었지만 입가가 떨렸다. 그때 선우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형, 결국엔 스스로 살아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진 않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로 옆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데 문득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의 뜻이 이제야 또렷해졌다. 나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에는 서연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웃고 내가 웃고 있었다.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폴더를 닫았다. 이젠 나 혼자서도 웃을 수 있어야지.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내일 저녁에 같이 산책할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오랜만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미소 지었다.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웃음이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약속대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오늘 저녁에 같이 걷자. 오랜만에. 한동안 조용하더니 그녀가 대답했다. 좋아요. 저녁 먹고 나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엔 예전보다 부드러운 온기가 섞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단정한 두 그릇의 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하더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좋은 거죠. 당신이 다시 활기차진 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걸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맞추며 말했다. 요즘 들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퇴직하고 한동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희는 묵묵히 내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살아있다는 건 누가 대신 느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움직이고 느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엔 약간의 울림이 있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당신도 나처럼 힘들었죠?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 둘 다 그냥 너무 조용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서로가 멀어진 줄도 몰랐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보더니 잠시 후 손가락을 가볍게 맞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전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따뜻함이었다. 정희야. 응?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서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살아있다는 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움직임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있었다. 며칠 뒤 오랜만에 파크 골프장에 나갔다. 아침 햇살은 여전했고 잔디는 이슬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제는 그냥 이 공간이 좋아서 왔다. 명단표 옆에 익숙한 필체가 보였다. 총무 최서연 복귀. 순간 가슴이 작게 뛰었다. 고개를 들자 멀리서 그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햇살에 반사된 미소가 여전히 밝았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몸은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마른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동안 운동은 계속하셨어요? 그럼요. 쉬면 안 되죠.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늙지 않는다면서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도 미소 지었다. 그 말, 이제는 제 것보다 더 잘 쓰시네요. 운동이 시작됐다. 내 스윙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완전히 자기 스윙이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누가 잡아줘야 공이 나갔는데 이젠 그냥 내 힘으로 맞춰집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운동이 끝나고 서연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주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자극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덕분에 저도 내 안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녀는 가볍게 악수를 청했다. 손끝이 닿았지만 예전처럼 떨리진 않았다. 이제 그 온기는 정리된 감정이 아니라 존중과 감사의 온기였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살아있는 게 느껴질 때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나는 마지막 공을 쳤다. 공이 멀리 날아가 파란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스윙의 여운이 손끝에 남았다. 그건 서연의 손이 아닌 내 자신의 감각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내 스윙이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와 함께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엔 주름만 보였는데 이제는 눈빛이 먼저 들어왔다. 주름 사이로 살아있는 표정이 있었다. 면도를 마치고 셔츠 단추를 채웠다. 예전엔 무심하게 입던 옷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 얼굴 나쁘지 않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식탁에 앉자 정희가 커피를 내왔다. 요즘은 진짜 사람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응, 예전엔 그냥 살았는데 이젠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천천히 웃었다. 테스토스테론이란 게 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래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바로 시작이라더라고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참 당신답네요. 식탁 위 햇살이 잔잔히 번졌다. 아내의 미소가 오랜만에 눈부시게 느껴졌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에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다. 아침 운동을 하러 나서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파크 골프장 입구의 잔디 냄새가 익숙했다. 멀리서 회원들이 손을 흔들었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내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스윙 자세를 잡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공은 맑은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쳤다. 파란 하늘을 가르며 멀리 날아가는 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경쟁도 외로움도 욕망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오늘의 햇살이, 바람이, 심장이 모두 나에게 속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내 스윙이야.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 같은 몸은 아니지만 마음은 청춘입니다. 60이 넘어 가슴 설레이는 일이 있겠나 했지만 잠시 흔들렸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없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